세션의 기조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조 강연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 실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오늘 사실은 저도 9시까지는 여기 오려고 그랬었는데 아침에 합정동에서 아마 역에서 연기가 났다고 그래서 전철들이 다 쓰는 바람에 제 시간에 올 것을 오히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저 말고도 오늘 그런 이유로 늦게 오신 분들이 좀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합정역 사고는 큰 사고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일, 오늘 아침에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제가 2011년에 일본 동경에서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지진 나면서 동경 시내 전체가 마비되고 시민들의 삶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새삼 났습니다. 우리 교통,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결코 끊겨서는 안 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젖줄이고 핏줄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해서 급변하고 있는 세계 에너지 시장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흐름에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1980년대 말부터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일했던 직장이 동력자원부였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의 아주 옛날을 경험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에너지 관료들이 계속 생각해왔던 키워드는 우리가 3E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 그리고 환경 보호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지난 3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관료들은 금고 옥저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것은 에너지 정책이 그만큼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에너지 정책은 대단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고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고 가는 요소 산업 중 하나로 자림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상품은 전력, 가스, 석유, 석탄 등등 벌크 상품입니다. 상품의 하나하나에 따라서 질이 다른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는 전혀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든 싼 가격에 대량의 에너지를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과 안전과 같은 이슈는 어느 정도 뒷전에 두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성장을 선도하는 산업도 아니었고 첨단 기술로 세계 수위를 다퉈야 되는 그런 산업도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은 우리 산업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는 원전이나 유연탄, LNG와 같은 주력 에너지원은 이러한 전통적인 에너지 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셰일가스와 오일 등 전통 에너지에서도 큰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또 AICBM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에너지 산업에 도입이 되면서 에너지는 더 이상 벌크 상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와 기술 혁신을 통해서 무한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급속하게 탈바꿈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앙 집중형 에너지,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는 에너지 정책이 이제는 참여형으로 바뀌고 있고 분권형으로 또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작년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새롭게 국민들에게 소개가 됐기 때문에 마치 새 정부의 정치적 슬로건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세계 전체의 흐름이고 우리가 이 흐름에 제때 올라타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 전체의 경쟁력에 큰 데미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흐름의 일단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급적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석탄 그리고 원전을 중심적인 기저 전원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수년 동안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전과 같은 에너지보다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가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 전 세계 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4%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본계획을 만들었을 때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보급 타겟을 2%대로 잡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와 비교해 본다면 전 세계가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로 그 방향을 옮겨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이 추세가 2030년에는 35%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에 에너지 시설에 대한 설비 투자의 비중이 바뀌는 것에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마 2015년 통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의 신규 설비 투자 4,200억 불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2,880억 불이었습니다. 원자력은 210억 불에 불과했습니다. 이 210억 불의 원자력도 우리나라에서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숫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OECD로 옮겨서 보게 된다면 더 변화의 모양이 빠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86.4%입니다. 나라들도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로 정책의 중심점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205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자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엔 해상풍력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최근에는 해상풍력의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원자력의 세계 메카라고 불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4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떠한가 잠깐 말씀드리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선루프라는 계획을 통해서 전 세계의 가구와 건물들의 옥상에 태양광 잠재량을 지도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ESS와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들을 활용해서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낮에 가정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저녁에 그것을 사용하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전에 세계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을 아이리나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으로 본다면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화석연료 발전 비용과 같아지거나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육상풍력, 태양광, 해상풍력 등 모든 재생에너지원의 가격이 급속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쪽에서 우리나라 케이스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 작년 12월에 산업조직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2개 기관에서 앞으로의 에너지 발전 단가에 대한 추계를 내놨습니다. 이 추계에 보시는 것처럼 양 기관 모두 태양광과 원자력 발전의 균등화 발전 원가가 앞으로 2020년대 말에는 태양광이 오히려 더 싸질 것이다 라는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대단히 심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고 청정에너지 보급은 미흡합니다. OECD 국가 전체로 놓고 본다면 1차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에너지 중에서 우리 재생에너지 보급 발전량 비중이 2.2%에 불과한데, OECD 다른 나라들은 보시는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29.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생에너지 안에서도 원별 발전 비중을 볼 때 폐기물과 바이오, 본래의 의미의 재생에너지가 아닌 것들의 비중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산업과 또 이를 활용한 신산업이 한국에서 착근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진입장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신경을 안 쓰는 동안 중국에 많이 밀렸습니다. 우리 제품들이 모듈 가격이 중국산에 비해서 대단히 가격 경쟁력이 낮고 중국은 세계 시장의 70%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풍력의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서 6메가와트급 이상의 초대형 해상 풍력에 대한 기술력이 없습니다. 유럽 등은 기술력과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에서 IT의 선진국이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IoT와 AI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등도 부족한 상태고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 면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작년에 우리가 10월 달에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바 있는 겁니다만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 믹스 전체를 친환경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변화의 와중에 산업도 새롭게 일으키고자 합니다. 분산형 전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그리고 IOE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 차트에 나옵니다만 발전 부문에서는 풍력 발전과 태양광이 앞으로 핵심 역할을 차지하게 되고 분산 발전과 수요 부분의 혁신을 ICBM이 리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영역에서는 가상발전소, 전기차의 V2G, 그리고 에너지 통합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인터넷 오브 에너지가 가능한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원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 원전 정책을 흔히들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대단히 급격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원전 감축 정책은 작년 10월에 로드맵에서 밝힌 바가 있지만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신규 원전 6기는 아직 짓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짓지 않습니다. 다만 노후 원전들은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수명이 다한 것들만 셧다운해 나갈 것입니다. 2030년까지 11개의 노후 원전이 셧다운되게 됩니다.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경제성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이지만 가급적 조기에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원전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일궈왔던 원전 소재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각종 지역과 산업의 보완 대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전 해체 산업이나 원전 수출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상의 부품 기업들의 육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은 앞으로 60년 이상의 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지막 한 개의 원전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원전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의 생태계는 아주 건전하게 경쟁력 있게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전 수출 정책은 우리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차 전력수 기본계획을 작년 12월에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석탄 발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로드맵을 밝혔는데 2008기가와트의 노후 석탄 발전소 7기를 2022년까지 폐지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짓고 있었던 원전이 9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7기는 계획대로 짓도록 하고 공정률이 낮은 1기만 LNG 등 기타 에너지로 연료전환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30년까지에는 당진 에코나 태안 1, 2호기, 삼천포 3, 4호기 등의 6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로 전환해 나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율 향상이라든가 시설 개선, 그리고 상한제약 등 발전 방법의 변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발전 부분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을 작년에 3.4만 톤을 배출하던 것을 1.3만 톤으로 62%를 줄여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내용을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수요는 기준 수요는 연평균 2.1% 증가하도록 하고 31년까지 최대 전력에 대해서 12.3%를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발전량 기준으로는 원전과 석탄은 줄어들게 되고 LNG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은 늘어나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2040년까지의 에너지 수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전망의 기본적인 방법론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치는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에너지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늦은 속도로 늘어간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찾아낸 결과입니다. 작년 말에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생에너지 3020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2030년까지 발전량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네이밍을 했고요. 이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청정에너지가 새로운 재생에너지의 주력이 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은 2016년에 7.0%에서 2030년엔 2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지금 현재 13.3GW인데 이것이 2030년에는 63.8GW까지 대대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설비의 95%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으로 주달이 됩니다. 재생에너지 3020의 기본적인 전략은 첫째, 그동안의 폐기물과 바이오를 벗어나서 보다 청정한 태양광과 풍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그동안 외지인들, 대기업들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에너지로 바꿔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식도 개별 입지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 형식을 벗어나서 대규모 프로젝트 방식의 계획 입지를 통해서 보다 깨끗하고 청정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추진 과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지붕 또는 벽면 등을 활용한 도시형 태양광을 확대해 나가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과 같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에너지의 생산 자체에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의 태양광 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했던 63.8GW의 대규모 용량을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형 FIT와 같은 제도, 그리고 계획 입지, 규제 개선, 협동조합 등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차관께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올해 5월까지 1.43GW가 보급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가 늘어난 거고, 올해 보급 목표의 80%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엄청난 물량의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 재생에너지 붐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선 규제 완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15개 핵심 규제를 저희가 선정해서 규제 완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는 완전하게 끝났고 나머지 한 개는 부분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1개 과제는 계획과 대비해서 차질 없이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니까 환경이 파괴되더라. 그래서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인식하는 국민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산림훼손, 그리고 자연 파괴, 재해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재생에너지 정책들의 한계가 이번에 노출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제도는 산지나 임야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경우에 임야가 잡종지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태양광 붐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투기적 수요까지 불러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는 태양광을 하더라도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고, 또한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영향 평가 등을 통해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그런 문제가 없는 곳에 태양광과 풍력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과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춤하는 동안 중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태양광 시장의 70%를 선점을 했고,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제품이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R&D 사업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착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가 저감형 R&D를 통해서 제조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고, 또 풍력 같은 경우에는 대형 풍력에 대해서 우리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추격형 R&D를 통해서 앞으로는 6메가와트 이상의 초대형 해상 풍력 시스템도 국내 기업들이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트랙 레코드를 쌓기 위한 지원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시장이 앞으로 무한하게 커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 R&D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세대 태양전지나 미래형 소재, 공정기술의 개발, 그리고 VC 해상 풍력들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차세대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실증단지나 시범단지를 통해서 국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트랙 레코드를 쌓아 나가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 에너지 산업이 벌크 산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항상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에너지는 벌크 상품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피크 타임에 사용하는 전기와 아무도 에너지를 쓰지 않을 때 사용하는 전기의 가격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상품은 이미 같은 상품이 아니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전력의 공급 방식을 분석하고 또 계절별로 달라지는 전력이나 기타 에너지의 사용 방식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에너지 시스템은 이젠 더 이상 벌크 상품이 아니라 시장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재생 발전량을 예측해 나갈 수 있다면은 간헐적인 신재생을 우리가 유효하게 하나도 안 버리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신재생이 너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신재생 발전에 가끔씩은 벌금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21%에 달하는 오차율을 2020년까지는 17%로 줄여나갈 겁니다. 송변전과 배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재생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킬 수가 없어서 개통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개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차세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스카다를 도입을 하고 배전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재생과 같은 간헐적 에너지원이 우리 전기의 20%를 차지하더라도 정전과 같은 사고가 없이 원활하게 에너지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기사업법이 통과됐습니다만 소규모 분산 자원의 중개거래도 허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발전을 했을 때 그 사업들을 중개사업자들이 푸울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신재생도 굉장히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독일과 같이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를 기저전원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CBM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시장 창출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나 생산의 방식이 혁신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그린버튼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소비자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내주고 그 대가로서 에너지 서비스 기업으로부터 자기 소비 행태 분석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에너지 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열어나갈 계획이고, 이것은 전력부터 시작해서 가스나 연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V2G처럼 전기차를 운행하다가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 그 전기를 오히려 그리드에 팔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앞으로 도입해 나가고, 그를 위한 요금제 정비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들, 결합요금제라든가 포인트 결제 등도 도입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고리 1호기를 세워놓고 있고 조만간 원전 해체를 시작을 할 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58개의 요소 기술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빨리 확보해야 우리도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기 위해서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세우고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도 전 세계 440조 원 규모의 원전 해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 건설 자산들을 유효하게 활용해서 세계 원전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저만 해도 여러 차례 UAE,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을 다녀왔고 산업계 공무원들이 영국과 체코 그리고 사우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도 진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올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발표했던 3가지,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로드맵, 8차 전략수급 기본계획, 그리고 재생에너지 3020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에너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에너지 정책의 큰 전환의 큰 틀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의 내용은 앞으로의 에너지가 지금보다 더 비싸지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포함해서 어떤 방식의 에너지가 이루어지고 또 에너지와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 연계를 갖고 진행돼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것들을 올해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의 의견과 논란을 수렴해서 우리 에너지 기본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 기본은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해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에너지위원회 녹색위를 거쳐서 올해 연말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에너지 수급이라든가 에너지 확보 방법이라든가 에너지 원별 믹스, 수요 목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환경 친화적 에너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를 위한 대책, 요금, 안전관리 이 모든 것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우리 국가에너지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들에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가지 중심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올해 우리가 짜는 애기본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그리고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민주형 에너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신산업형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끌고 나가려고 하는 미래 에너지 산업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원전이 줄어드는 세상에 살게 되고 석탄이 줄어드는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고 LNG와 같은 청정 에너지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친환경적이고 스마트 에너지적인 생태계 속에서는 청정 에너지와 분산 전원, ICT 기술 그리고 융합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산업을 새롭게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작년 10월부터 추진해 나가면서 해외에 나가서 여러 전문가들과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국민들께 에너지 전환이란 것을 말씀을 드릴 때는 탈원전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소극적 프레임에서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국민들께 제시한다는 적극적 프레임으로 바꾸겠다는 의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놀랐던 사실은 에너지 전환이 한국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에너지 당국자들이 지금 쓰고 있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던 지난 수년 동안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향해서 약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우리가 상당히 뒤늦게 뛰어들고 있는 것이고 그마저도 대만을 비롯한 세계 일부 국가들이 굉장히 급격한 속도의 에너지를 추진한 것과 달리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하고 그 뒤에 국민들이 충분히 준비가 된 뒤에 새로운 에너지로 가기 위한 정책을 세운 것이 이번에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수렴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세계 첫째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했던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볼 때는 에너지 전환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에너지 전환을 안착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번째로 아마도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다행히 독일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일의 에너지 시스템과 제도의 틀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인식과 정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전환 정책도 앞으로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소통입니다.
우리 산업계와 국민 그리고 정부가 소통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알아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위기를 차단해 나가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늘리는 그런 세상을 다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포럼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포럼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론을 우리 정부도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데요. 그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질문을 지금부터 박원주 실장님이 직접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질문 상당히 구체적인데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의 성과가 어떠냐, 상당히 부진한 것 아니냐, 그리고 예전에 했던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도 사업자 지위도 상실돼 있고 긴 호흡을 가져야 할 에너지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에 몰두한 나머지 조기에 거두해들인 것은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일단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해서 차세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꽤 일찍 발을 들여놨습니다. 근데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이 되는 것은 AMI와 같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계량 시스템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한 속도로 확산을 시켰고 제주도에서도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에 대한 실증 사업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마트 그리드가 시장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 집중형 에너지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와 같은 스마트 그리드가 시장에 발을 붙이기 위한 제도적 백업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결국은 정부의 보조가 없으면 그냥 멈출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 스마트 그리드의 다음 단계의 제도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변형 요금제, 그것을 개시별 요금제에 좀 진화형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와는 좀 궤가 다른 철학적 깊이를 가진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셨다면 앞으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시게 될 거라는 것으로 조금 위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국가 전체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전체 에너지 15% 정도인 발전 분야의 에너지 전환 계획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전력 저기 발전 분야가 이렇게 적지는 않습니다만 전력을 바꾸는 것만 가지고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근데 이제 전력 분야하고 1차 에너지를 그대로 열이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서로 칸막이가 세워져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분산형 전원으로 가게 되면은 발전과 열 생산을 동시에 하면서 집에서 쓰게 돼서 그리드로 안 들어오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결코 발전 부문의 정책만은 아닌 것이 하나고, 또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경우도 절반은 우리가 취사나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송용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수송용 에너지의 자원 최적화를 이루기 위한 요금제 전환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다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력발전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 얼마이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태양광 같은 정부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력발전 비중 확대 계획은 그다지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남한만 놓고 볼 때 수력발전 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나라는 아니고, 현재 우리가 수력발전을 활용하는 좀 더 액티브한 영역은 어디에 있냐, 남는 전력을 양수형 발전기를 통해서 유치 에너지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다시 발전을 해서 전력으로 치환하는 방식들 같은 그런 형태의 수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8차 전력수급 계획에도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태양광 같은 계획은 당연히 우리 재생에너지 3020의 핵심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처럼 산지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지붕 그리고 공유 수면 또는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염해농지 그리고 염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급적 국민 생활과 경제에 주름을 안 주는 방식으로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온 것이 3가지인데 혹시 더 있으신가요? 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